차기 보병 전투차의 새로운 무기 40mm CTA-4. K-21의 가장 중요한 개량으로 뽑히는 이 40mm CTA-4는 전세계 차기 보병 전투차의 신무기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군의 KAAV2로부터 최초로 정착되는 이 CTA-4가 기존의 포랑 어떻게 구조적으로 다른지, 또 장단점이 어떻게 되는지 K-21의 주포, K-40 기관포를 해체해 비교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K-21의 기관포는 40mm 보포스포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이 기관포는 대략 주포, 격발장치, 급탄기, 펌프 인양기, 탄피 배출 장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관포의 구동 방식부터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탄창처럼 장착된 급탄기에서 폼니를 통해 탄약을 올리고 클립으로 약실에 탄을 밀어넣습니다. 그 다음 폐쇄기가 내려오고 격발장치를 통해 격발하는 정통적이고 전형적인 방식의 기관포죠. 발사 후 탄피는 탄피 배출 장치를 통해 배출합니다. K-21포의 급탄기는 3개로 나뉘어져 각각 날탄과 다목적 곡폭탄, 대공포탄이 8발씩 장전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탄이 있을 때 급탄기를 좌우로 옮겨가며 탄종을 바꾸는 것이죠. 이 급탄기에 장전된 24발의 탄이 전부 소모되면 급탄기를 펌프 인양기에 올려 24발을 통째로 장전합니다. 기존 CV90의 급탄 체계를 빌려와 훨씬 간편하게 개량한 것이죠. K-21 기관포의 지붕탄은 급탄기에 24발, 펌프 인양기에 24발에서 48발 정도가 되겠습니다. 반면 CTA-4의 장전은 독특한데요. CTA-4의 가장 큰 특징은 탄두가 탄피에 내장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방식은 탄이 부피와 무게를 줄여 휴행 탄수를 늘려주는 장점이 있죠. 국군의 40mm CTA-탄은 기존 탄에 비해 부피가 30%나 줄었음에도 포구 에너지는 40%나 증가했습니다. 더 작아도 더 강하게 발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특이한 탄 구조 덕분에 장전 방식도 독특해졌습니다. CTA-4는 주포, 회전식 약실과 격발장치, 송탄장치, 탄피 배출구와 같이 기존 포와 비교해 간단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장전 과정은 이렇습니다. 우선 송탄 장치에서 탄을 회전실 약실로 밀어넣고 약실로 들어간 탄은 90도를 돌아서 격발 장치에 의해 격발되어 탄두를 발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90도를 돌아 차탄을 투입해 남은 탄피를 배출하죠. 이렇게 장전과 탄피 배출을 동시에 자동으로 할 수 있어 CTA-4는 특별한 탄피 배출 장치가 필요 없습니다. K-21포의 기관포가 큼지막한 탄피 배출 장치를 달고 있는 것에 비하면 큰 장점이죠. 기존의 K-21 탄피 배출 장치가 탄피를 위로 숭숭 올려버리는 바람에 장갑차의 위치 노출 문제와 아군 병사들이 탄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문제를 간단한 구조로 해결한 셈이죠. 이렇게 회전식 약실이 360도 돌아가며 장전과 탄피 배출을 반복하는 방식입니다. 이 탄이 삽입되는 장비가 주포 구동 장치에 적절하게 탑재되어 있어 기존 기관포보다 부양각이 엄청나게 높다는 점도 특별한 장점이죠. 거기에 탄을 주입하는 송탄 장치 뒤로 탄 공급 레일을 둬서 지궁탄을 최대 70탄 정도를 보관할 수 있죠. 만약에 원하는 탄종을 고르고 싶다면 송탄 장치에 탄을 회전시켜 원하는 탄종이 나올 때까지 탄 링크를 돌리면 됩니다. 보통은 각 탄종별로 그룹으로 배정되어 있어 원하는 탄종이 나올 때까지 송탄 장치를 돌려가면서 차탄을 삽입해 탄종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기존 K-21 기관포보다 지속 화력 투사 능력이 뛰어난 셈입니다. 이렇게 간소화된 구조로 K-21 기관포보다 중량을 30%, 부품을 50% 이상 감소시킬 수가 있어서 정비성과 신뢰성이 대폭 향상되고 무게조차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국군이 채택한 CTA-4는 무인 포탑이라 더더욱 무게가 줄어들었다는 점이 큰 장점이죠. 그러나 역시 모든 무기체계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죠. CTA-4는 특유의 장전 방식 특성상 분당 발사 속도가 기존 포에 비해 떨어집니다. K-21 기관포는 분당 발사 속도가 300발인 것에 비해 400mm CTA-4는 200발로 떨어지는 것이죠. 거기에 탄두가 탄피에 내장되어 있는 특성상 관통자의 길이가 줄어들어 관통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군의 CTA-4는 포구 에너지를 늘려서 줄어든 관통력을 보완해 기존 포와 동일한 위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더 많은 탄을 탑재할 수 있고 지속 화력 투사 능력으로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어 세계 각국의 차기 장갑차 주포로 선택되고 있죠. 국군의 CTA-4는 그 포탄도 다양하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날탄과 동일한 위력인 CTA 날탄과 연습탄을 개발 완료했고요. 다목적 곡폭탄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목적 곡폭탄은 내부에 전자신간을 탑재해 시안을 입력해 공중에서 자폭하여 적포병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대공포탄 개발을 계획하고 있죠. CTA4는 휴행탄수 증가, 포화 탄무게 감소, 정비성과 신뢰성 향상, 지속 화력 투사 능력 증가라는 압도적인 장점으로 국군 기갑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한국 해병대 차기 상륙 장갑차의 주포를 40mm CTA4로 채택하여 기존의 빈약한 상륙 장갑차의 화력을 급상승시켜줬죠. 기존 상륙 장갑차가 해병대의 최전방으로 작전하다가 낮은 방어력과 화력으로 전장에서 열세에 놓이게 된 사례가 반복적으로 드러나자 새로운 화력 강화 수단으로 40mm CTA4가 등장했습니다. 수상운행이 필수인 상륙 장갑차에 기존처럼 무겁고 큰 포를 두기엔 부담스러웠던 것이죠. 이 40mm CTA4는 K21의 개량점으로도 두드러집니다. K21은 자주도와 능력 때문에 무게 제한이 걸려있어 방어력 증가에 한계가 있는데 가벼운 CTA4로 교체하게 되면 동일한 화력의 지속투사 능력은 올라가면서도 방어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차기 대공포와 무인 중전투 차량에도 탑재 가능성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팔방미인인 셈이죠. 프랑스에서는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이 40mm CTA4를 한 포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방공, 대드론, 대함선, 대지 타격 수단으로 출정하다고 광고하고 있죠.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이미 이 포의 연구 개발을 일찍부터 시작해 최초로 시제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중에서 미국은 독특한 방식의 CTA4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CTA 탄이 작은 부피로 동등한 위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비틀어 동등한 부피로 더 강한 위력을 보여줄 수 있는 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50mm CTA 슈퍼샷입니다. 부피를 줄이는데 집중하기보단 관통자를 더 길게 늘려 압도적인 화력과 적절한 휴행 탄수를 노리고 있죠. 이는 40mm를 방어하는 적 중장갑차를 효과적으로 타격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노림코제 전투장갑차는 40mm 방어가 가능한 반응 장갑을 전면에 탑재하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국가와 달리 미국은 이런 방식으로 CTA4를 개발하고 있는 거죠. 기존 50mm 탄은 휴행탄수 부족 문제와 장전 방식의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었던 것에 비하면 CTA 탄이 50mm 탄의 구세주가 되어준 것이죠. 탄이라는 부피의 한계에서 더 강한 화력을 도모할 수도 있는 CTA4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으로 세계 차기 화력 수단의 대표주자 40mm CTA4를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